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의 사용법을 안다면 삶이 길어질 것이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올 때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흘려보낸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구나 삶은 끝이 있기에 인생에 주어지는 시간도 끝이 있다. 다만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놓치면서 살아간다. 마치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듯 낭비하게 된다.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아깝게 흘려보낸 시간이 많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시간을 활용해서 내 삶에 더 의미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다. 인생 중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진입하는 시점이라면 더더욱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이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더 짧아졌고 주어진 시간 동안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삶을 완전히 낭비하게 될 수도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다.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세네카는 무려 2000년 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조언들을 남겼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폭군이었던 네로의 스승이었고 8년간 직접 로마를 통치하기까지 했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등 12편의 에세이를 작성했는데 이 작품들은 수천 년간 라틴어 원전 교재로 사용될 정도로 수준이 매우 높아서 서양 고전의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세네카는 몽테뉴, 칼뱅 등 다양한 철학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현대에서도 자기 개발 서적에서 세네카의 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전이 수천 년 동안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본질을 다루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하게 다룬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산을 늘려나가거나 잃지 않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시간을 무모하게 낭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모을 수 있지만 한 번 낭비한 시간은 영원히 사라진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 충만하게 보낼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을 충분히 길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루가 짧게 느껴진다. 이렇게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면 내 시간을 누군가 도둑질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일부를 훔쳤는가. 당신은 근거 없는 걱정과 탐욕스러운 욕망, 사교 생활의 삶을 얼마나 낭비했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적은가.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시간이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좋은 만남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하는 상황이 있다. 퉁명스럽게 주문을 받는 식당 종업원, 길을 가다가 부딪혔는데 사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지인들, 이렇게 나의 평온한 일상을 깨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내 감정이 부정적으로 뒤범벅된다면 내 인생의 시간을 매우 낭비하는 것이다. 한 번 생긴 부정적인 감정은 얼마 동안이건 나에게 딱 들러붙게 된다. 조절이 안 되는 불쾌한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방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찾고 쇼폼을 끊임없이 보는 것과 같이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총동원된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상황과 허무함만이 남고 시간은 훌쩍 낭비되어 버린다. 감정을 잘 조율한다면 내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사교 모임이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모임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보고 뚜렷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저 만남을 위한 만남, 영원히 소외되지는 않을까 눈치가 보여 참석하는 만남과 같이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에게 줘버리는 셈이 된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인생의 낭비이다. 세네카는 쾌락에 빠져 살고 흐리멍텅하게 살며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간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매 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은 길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어 있어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되짚게 돼서 충실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루는 매우 긴 시간이 된다. 하지만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언제나 핸드폰만 보면서 흐릿한 의식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인생이 매우 짧게 느껴질 것이다. 나는 지금 분명 깨어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처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정신 차렸을 때 이미 하루는 다 지나가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허무한 감정들이 밀려온다.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번 쾌락에 빠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극에 대한 갈증이 이어진다. 쾌락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대로 날려버릴 만큼 강력하게 시간을 도둑질해 간다. 세네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 소유물 등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언제든 불만 없이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게 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들은 그저 모두 빌린 것일 뿐이다. 나에게는 무기한으로 빌린 소유물을 간직하다가 요청받았을 때 불평 없이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둘러본다면 통장 잔액이 있고 내 손안에 있는 핸드폰, 그리고 집에는 온갖 물건들이 있다. 지금은 나의 것이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물건은 분실될 수도 있고 일이 꼬여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서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의 것들이 아니게 된다.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거나 더 이상 쓸모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소유물들은 태워져서 흩어진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 나의 손을 떠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모든 것은 결국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빈손으로 떠난다. 세네카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부터 빌린 것이라 여기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빌린 것들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갖기 위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에서의 직위, 나의 역량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의 손을 벗어나게 되는 것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안정된 자산을 갖고 싶어하고 해외여행을 여유롭게 떠나고 싶어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차와 집을 갖고 싶어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더라도 목표를 위해 참으면서 출근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기른다. 모든 것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이다. 하지만 어떤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변질될 때 문제가 생긴다.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과도하게 마음을 쏟고 매달리게 된다. 그리고 삶은 고통이 된다. 왜냐하면 삶에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돈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은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삶은 고통스러워진다. 죽음이라는 삶의 결론을 생각하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다. 평생을 바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삶에서 주어진 시간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네카가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짧은 인생 동안 잠시 빌린 것들이다. 세네카는 우리는 돈을 내는 물건만 산다고 생각하고 시간으로 지불하는 건 공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요즘에는 내 시간을 호시탐탐 노리는 서비스도 있다. 대표적으로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이다. 광고를 보는 동안 내 시간도 빼앗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면서 소비를 부추긴다. 유튜브, 포털 사이트, 미디어 등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광고들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나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대가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간에는 정확한 가격표가 매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진짜 가치를 쉽게 잊어버린다. 시간은 내 인생을 급격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인생이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닫는다는 것이다.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 세네카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은 철학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정리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올 수 있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고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지혜를 담고 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는 철학자들의 말들은 지혜를 기반으로 수천 년 세월의 힘을 견뎌냈다. 오히려 세대를 거듭해 나가며 더욱 조명받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 숨쉬었던 철학자들의 생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해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와 인생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고 에피쿠로스와 인생의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세네카는 말했다. 그들이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행동은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위해서 갈고 닦는 시간이 된다. 세네카는 제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잊는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남은 삶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50년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본다. 50년이라는 시간은 해외여행을 5년에 한 번 가겠다고 생각하면 10번 정도 갈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겠다면 600번 정도 할 수 있다. 이 횟수들이 내 삶에 주어진 기회들이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내가 생각해온 나의 삶의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훨씬 더 적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은 정말 소중하다. 세네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고 삶을 더 풍부하게 채우는가는 결국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 세네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돌려주지 않으며 당신을 과거로 되돌려 놓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점에서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다시 되돌아가거나 멈추어 서지 않을 것이다.